분명 어젯밤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쳐가며 읽었던 내용인데 시험지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답은 아는데 정확한 단어 하나가 떠오르지 않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봅니다. 비단 시험 볼 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 읽었던 책 내용이 너무 좋았다고 친구에게 말하고는 정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설명하지 못해 답답해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분명히 들었던 이름인데 돌아서면 증발해버려 다시 물어봐야 했던 민망한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슬슬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기억력이 나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은 여러분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뇌를 사용하는 순서가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세계 기억력 대회 상위 랭커들이 활용하는 실전적인 기억법과 그 뒤에 숨겨진 뇌과학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기억력이 단순히 유전이나 타고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기억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기억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언뜻 들으면 모순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는 인간 뇌의 놀라운 생존 전략입니다. 1885년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독특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아무 의미 없는 윗, ZF와 같은 음절들을 우은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를 그래프로 그렸을 때 매우 충격적인 곡선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망각 곡선입니다. 이 망각 곡선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학습하고 단 1시간만 지나도 절반 가까이가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가 지나면 70% 가까이가 사라지고 한 달이면 거의 대부분의 정보가 증발해 버립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결과가 130년이 지난 2015년에 다시 재현 실험을 했을 때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즉, 인간의 망각 속도는 시대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놀라운 속도로 정보를 잊어버리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뇌는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는 뇌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뇌에 뛰어난 생존 전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수만 가지 정보를 접합니다. 아침에 스쳐 지나간 간판의 문구, 지하철에서 옆 사람이 하던 통화 내용, 점심으로 먹은 반찬의 종류까지 이 모든 정보를 뇌가 빠짐없이 저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순식간에 과부에 걸려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는 일종의 문지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해마라고 불리는 뇌의 한 부위입니다. 이 해마가 하는 일은 들어오는 정보마다 이건 저장할 가치가 있어, 이건 버려도 돼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중요한 서류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파쇄해버리는 비서처럼 말이죠. 문제는 이 해마가 이건 중요한 정보야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의 상식과는 다소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읽었으니까 당연히 기억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해마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맥에 중요한 것은 몇 번 읽었느냐가 아니라 이 정보를 꺼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보다는 정보를 출력하려는 노력이 해맥에는 훨씬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평소에 해오던 공부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긋기, 여러 번 반복해서 읽기 등 우리에게 익숙한 학습 방법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방법은 정보를 눈으로 다시 훑는 수동적 학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러한 수동적 학습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뇌에게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형광펜으로 칠해진 문장을 다시 읽으면 아, 이거 아는 내용이네 하는 익숙함과 편안함이 느껴지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짜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방금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유창성 착각, 플루언시 일루전이라고 부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책을 덮으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바로 그 현상의 정체가 이 유창성 착각입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진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마치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햄에게 이건 진짜 중요한 정보야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보통 이런 이미지를 그립니다. 머릿속에 정보를 차곡차곡 넣어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 서랍을 열어서 꺼내는 것. 그래서 기억을 잘하려면 정보를 더 열심히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꼼꼼히 읽고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기억이 더 잘 될 거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진짜 기억은 정보를 꺼내려고 애쓰는 행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2011년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퍼듀 대학교 심리학자 카피와 블런트의 연구입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생물학에 대한 글을 읽게 한 다음 두 가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습을 시켰습니다. 한 그룹은 개념도 콘셉트 맵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는 핵심 키워드를 뽑아 칸에 쓰고 키워드끼리 어떤 관계인지를 선으로 연결하면서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보이는 도표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교육학에서는 꽤 높이 평가받는 체계적인 공부법이죠. 단순히 밑줄 긋고 반복해서 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학습 방식입니다. 다른 그룹은 이런 정리 활동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을 덮고 빈 종이를 꺼내서 방금 읽었던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지 위에서 머릿속을 더듬으며 내용을 떠올리려고 애쓴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예상해 보세요. 키워드를 뽑고 관계도까지 그리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룹과 그냥 빈 종이 앞에서 끙끙대며 내용을 떠올리려 애쓴 그룹. 일주일 뒤에 시험을 보면 어느 쪽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까요? 놀랍게도 빈 종이 앞에서 끙끙대며 내용을 떠올리려 애쓴 그룹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이 아니라 효과 1.50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 숫자가 와닿지 않으신다면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기억에 남는 양이 체감상 1.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단순히 암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추론이 필요한 이해력 문제, 심지어 개념도를 직접 그려보라는 형태의 시험에서조차 백지 정리를 한 그룹이 더 잘했다는 것입니다. 개념도를 연습한 그룹이 개념도 시험에서 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과처럼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다시 해마의 역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해마를 문지기에 비유했었죠. 이 문지기에게 이건 중요한 정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꺼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눈으로 다시 훑거나 예쁘게 정리하는 것은 해마 입장에서 별다른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덮고 방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지? 하면서 머릿속을 더듬는 순간 햄에서는 아까 저장했던 신경 패턴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활동이 시작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신경 재활성화 뉴럴 리액티베이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기억의 흔적을 한 번 더 선명하게 덧칠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연필로 쓴 글씨 위에 다시 한번 또박또박 덧쓰면 글씨가 진해지는 것처럼
기억을 꺼내려고 시도할 때마다 그 기억의 회로가 더 굵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억을 머리에 넣는 행위라고 생각해 왔지만 오히려 진짜 기억은 머리에서 꺼내려고 애쓰는 행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인출하려고 노력할 때 뇌는 그 정보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오래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을 꺼내려고 시도했는데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 자체가 다음 학습을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보를 떠올리려다가 뭐였지? 모르겠다 하고 틀린 경험이 오히려 다음에 정답을 접했을 때 그 정보를 더 깊이 새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생산적 실패 프로덕티브 페일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끙끙대는 순간 자체가 이미 여러분의 기억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미래의 성공적인 기억을 위한 발판이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원리는 충분히 이해했으니 오늘 당장 여러분의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은 직후에 바로 복습하지 마세요. 대신 책을 덮거나 화면을 끄고 빈 종이를 한 장 꺼내서 방금 배운 내용을 아무런 도움 없이 떠올려서 써보는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도 없고 문장이 엉망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머릿속을 더듬으며 정보를 인출하려는 행위 그 자체니까요. 떠오르는 핵심 키워드, 중요한 개념, 인상 깊었던 예시 등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떠올리다가 막히는 순간 분명히 읽었는데 뭐였지? 하면서 미간을 찡그리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올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불안해지면서 책을 다시 펼치거나 노트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막히는 순간을 좀 버텨보세요. 10초든 20초든 괜찮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꺼내려고 애쓰다가 실패하는 것조차 뇌에게는 강력한 학습 신호가 됩니다. 이 고통스러운 인출 시도가 바로 기억을 공고히 하는 핵심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릿속을 헤매는 시간을 견뎌낸 후 정답을 확인하면 그 정보는 훨씬 더 선명하게 각인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강하게 새긴 기억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선별하고 정리하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타이밍입니다. 앞에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곡선에는 한 가지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까먹기 직전에 한 번 더 떠올리면 그 다음번 망각 곡선의 기울기가 훨씬 완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습할 때마다 잊어버리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만에 까먹던 내용도 한번 복습하면 며칠을 버티고 또 복습하면 일주일, 그 다음에는 한 달, 나중에는 몇 달까지도 기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간격 반복, 스페이스드 리피티션이라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럼 그 타이밍을 어떻게 일일이 맞추냐고요? 걱정 마세요.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이 이 작업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앱스토어에 플래시카드나 간격 반복이라고 검색해보면 무료로 쓸 수 있는 앱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 외울 내용을 적어 넣으면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복습 시점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복습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알림을 보내주는 식이죠. 물론 앱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날로그 방식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단어장이나 포스트잇의 날짜를 적어두고 오늘 학습 후 3일 후
일주일 후, 한 달 후 강역으로 다시 펼쳐보면 됩니다.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까먹을 때쯤 다시 꺼내본다는 그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이 간격 반복은 뇌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뇌는 반복적으로 인출되는 정보를 이 정보는 계속 필요한 것이니 오래 저장해야겠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낮 동안 열심히 내용을 떠올리고 간격까지 맞춰 복습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잠든 사이에 우리 뇌는 낮 동안 있었던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재편성하는 매우 활발한 작업을 합니다. 특히 해마는 낮 동안 임시로 저장해둔 기억들을 하나하나 다시 재생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대뇌피질이라는 장기 저장소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기억재생,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작업은 특히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 동안 가장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해마와 대뇌피질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마치 도서관 사서가 임시 책상 위에 쌓인 책들을 정리해서 제자리에 석에 꽂아 넣는 것처럼 기억을 분류하고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10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직전에 오늘 공부한 핵심 내용을 가볍게 떠올려 보세요.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스윽 훑어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마가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온 중요 정보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수면 중 기억 재생 목록의 상위에 이 정보를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이것은 새로운 것을 공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배운 내용을 가볍게 복기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너무 집중해서 공부하면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여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정말 가볍게 하루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을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최근 뇌과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운동이 뇌 기능, 특히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BDNF라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BDNF는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고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해마 부위의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하여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뇌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도 증가하여 뇌 기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 또는 규칙적인 근력 운동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것을 넘어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억력을 단순히 타고나는 능력으로 치부하거나 주입식 학습에만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발전은 기억력이 학습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향상될 수 있는 능력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핵심은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인출하려는 노력, 즉 꺼내려고 애쓰는 행위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빈 종이 앞에서 끙끙대는 순간조차 여러분의 뇌는 열심히 기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망각 곡선을 역이용하여 적절한 타이밍에 반복하고 수면을 통해 기억을 공고히 하며 운동으로 뇌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원리들을 실천에 옮겨
더 이상 중요한 순간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없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력은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